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맛있는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또 자랑을 한번 합니다. 생선구이를 쫙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 내륙 지역에서 생선구이 참 드문데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뭐 맨날 먹자 타령 자랑만 해. 근데 맛있게 생선구이 조림 그 생선구이 음식을 먹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뭐 암을 비롯해서 질병이 발생하면 그냥 금방 병원으로 달려가는지 다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뭐 질병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질병을 쉽게 치유할 수도 있고 어렵게 점점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질병을 쉽게 치유하는 방법, 치료가 아니라 치유. 치료는 병원 의사들한테 협조받는 거고 치유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어쨌든 고치면 되는 거야. 에? 뭐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잽싸게 병원으로 달려가. 그거 왜 달려가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병원에 달려가고 약을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 1mm나 3mm 뭐 1cm, 3cm 생겼어. 그게 생기기까지 10년 걸렸어요. 근데 그게 뭐 금방 무슨 한 50cm 커지는 줄 알고 또 그게 50cm 커지면 금방 뭐 죽는 줄 알고 병원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선 병이 발생하면 왜 내가 병이 생겼는지 왜 병이 발생했는지를 본인부터 생각을 해보라. 왜 걸렸을까? 두 번째는 병원에 가기 전에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한테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관련된 뭐 늘 다니는 주치의 있으면 가서 상담을 해 먼저. 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뭐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다가 좀 그냥 적어봐. 하나씩 둘씩. 적는 거하고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큰 이따마한 거 달력 뒷면 있잖아. 거기다가 적어보는 거야.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뭐 생활 습관 같은 거, 또 사회적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같은 거, 또 식습관, 세끼 식사는 제대로 했는가, 폭식, 폭음, 과식, 야식, 커피를 너무 많이 먹질 않았는가 하는 이런 식습관들, 또 생활 습관도 좋습니다. 일어나서 기상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야식 잠자기 전까지 모든 걸 한번 적어봐. 적어보면 의외로 빨간 밑줄 쳐지는 부분이 금방 나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에? 그래서 이런 걸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금방 표시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록된 것들 중에 정상을 벗어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쫙 그어보면 금방 빨간 거와 이 쳐지지 않은 게 금방 표시가 납니다. 빨간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동호를 치면 안 됩니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밑줄을 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시세끼를 기준으로 즐겁게 했느냐 소식했느냐. 그래서 이거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밑줄도 쫙 그어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생활습관, 업무를 하는 것과 휴식하는 거, 잠자는 거, 또 대인관계에서 모든 그 이 일상 속에서 업무를 하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또 사랑받으려고 힘쓰지 않았는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는가, 또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휴식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몸속에 내재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관이 수축되고 적혈구의 연전 현상으로서 저산소 저체온이 옵니다. 그러면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분석할 때는 본인이 해도 좋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나한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와 같이 하면 좋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니까. 이해갔죠? 그래서 분석을 정확하게 적어라. 그리고 밑줄을 쳐봐라. 그러다 보면 밑줄 친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병을 부른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떨어지는 낙숫물이 대리석 대돌을 뚫는다. 참 습관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는 습관보다는 건강을 갉아먹는 잘못된 습관이 더 많았다는 걸 이 밑줄 쳐보면 압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는 그걸 판단하지 못해요. 직접 봐야 됩니다. 써보세요. 자, 그러면 질병이 발생한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에 빨간 줄 쳤던 잘못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도록 180도로 바꿔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IQ 92만 돼도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실천하고 꾸준히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둘씩 바꾸면 바꾼 만큼 파이지스 자연 치유력이 좋아집니다. 복구되기 시작해요. 이해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이유를 알 겁니다. 그러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 두 가지. 대인관계에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욕심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역시 혈관이 수축되고 연전현상이 나타나고 저산소 저체온이 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됐던 걸 이제 개인주의로 길가이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뭐 내가 다 해야 될 그런 책임이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조직사회에서 이것저것 다 열심히 뭐 이거 해주세요, 잘하고 저거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성실한 사람이 병 걸려. 근데 꼭 직장에서도 보면 뭐 이거 좀 합시다라고 하면 안 오늘 무슨 약속이 있어서 뭐 제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꼭 빠지는 새끼들 있어. 그런 새끼들은 병이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지 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놈 병 안 걸려요. 현재 환경에서 벗어나는 노력은 과거와 180도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식습관을 바꿔라. 문 앞에 써붙여야 됩니다. 개선해야 할 점들 중에서 과식하지 않겠다, 폭식하지 않겠다, 음주하지 않겠다, 담배 끊겠다, 간식 먹지 않겠다, 야식 끊겠다, 가공식품 줄이겠다. 크게 써붙여. 써붙이는 것을 눈으로만 보는 거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큰 소리로 읽는 거야. 귀로도 들어야 되니까. 눈으로 보고 말로 떠들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 내가 말했는데 지켜야지.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꿔라. 과거와 180도 다르게. 대도시에 생활하는데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은 주거 환경을 대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거야. 나는 자연이다, 산속으로 가는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 바꿔야 돼요.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자던 걸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자는 거야. 남쪽으로 두고 자던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는 거야. 또 책상, 의자 바꾸는 거야. 텔레비 위치, 소파 위치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독립생활 위주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해가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면 돼. 결심해 쓰고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뭐 아프면 바로 그냥 잽싸게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왜 달려가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 병원 치료 시에 내 몸이 받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면 정신 바짝 차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암인 경우 방사선 치료, 고열로 몸속 어느 조직인가를 조사하는 거죠. 파괴하는 겁니다.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는 1년에 1mSV에 우리가 노출이 돼요. 그건 자연적으로 1년에 하루가 아니라. 그런데 건강검진할 때 우리가 그 암 할 때 뭐 조사하고 그럴 때 뭐 건강검진하고 할 때 무조건 뭐 그냥 가서 그냥 방사선 뭐 이렇게 뭐 하잖아. CT 찍고 뭐 찍고 그러면 13mSV에 오염이 돼요. 그리고 비싼 돈 들여서 무슨 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했다고 800에서 1000만 원 들였다고 자랑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쫙 쐬고 나면 33mSV 33년 동안 방사선에 노출될 걸 2, 3일 내에 받는 거야. 그러면 역시 몸 조직이 망가져요. 그러면 질병이 생깁니다.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암제, 독곡물입니다. 이페리트예요. 독일 놈들이 유태인들 죽일 때 쓴 독가스 그 원액입니다. 조직이 괴사되고 부작용으로 탈모가 발생합니다. 우리 조직은 이 모근을 꽉 근육이 쥐어 있어서 이 머리가 안 빠져요. 그런데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다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근육이 오그라들어 있어야 되는데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구토, 설사 이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뱉고 밖으로 뒤로 그냥 설사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고열 역시 조직이 손상돼서 복구 작업하는 거예요. 식욕부진, 항암 치료면 식욕이 없습니다. 왜? 위장이 1분에 3번 그러니까 한 번 오그라드는데 10초 걸려요. 10초 그럼 20초 아니야. 60초니까 1분에 3번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그걸 못해요.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근육이 오그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다 드러납니다. 오그라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항암제 주사 맞는 거예요. 수술, 조직이 손상당하잖아요. 우리가 왜 칼에 벼 아프고 피나고 무섭잖아요. 큰 수술하면 노쇠와 노화가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대수술을 하고 나면 빨리 늙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암 치료할 때. 공통사항은 이렇게 방사선 항암 수술하면 60조 세포와 100조 마리의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들어들어서 자연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뇌축 이론이라고 그래. 장 속에 신경세포가 2억에서 6억 개가 이게 존재한다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가 죽어. 그럼 뇌 기능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요. 이 뇌 상태가 망가지면 육체는 자동적으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일본에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는 그 책을 쓴 일본의 후나세 슌스케, 그 다음에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우르 박사. 암 치료는 가능한
안 하는 게 좋다. 몇 해 전에 의사들, 서양 의사들한테 설문을 받았었어요. 그때 300명, 270명인가 그럴 거예요. 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암이 발생했다면 항암 치료하겠냐라고 했더니 270명 중에 1명만 암 치료하겠다고, 나머지 269명은 항암 치료하지 않겠다라고 설문했어요. 독극물이기 때문에. 현대 의료치료법, 몸 내부 환경 파괴가 심각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후나세 슌스케 그 사람이 쓴 얘기나 이 아보도우로 박사가 그 쓴 책들을 보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는 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치료 중에 사망하거나 치료 후에도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돼 있어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뭐 의료보험이 뭐가 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요양병원을 돌아다니고 뭐 어디 병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유병자하고 나는 자연이다처럼 자연 치유를 선택한 사람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병원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재발이 반복돼요. 그리고 뭐 예방 차원이라서 주기적으로 가서 방사선 항암제 치료 주사 맞고 오는 사람들 어리석지 않나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어요. 나는 자연이다 이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리바운드 재발 없이 완벽하게 완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완치한 사람들하고 병원 치료한 사람들하고 얼터너티브 결정은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항암제나 방사선 쏘고 완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이 파이지스 자연 치유력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이해갔죠? 정리하면 현 시점에서 180도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고 전체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매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물, 소금, 운동이 저산소와 저체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음식이란 자연 음식, 생식과 생채식이 으뜸이야. 그중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라면 오행생식 으뜸이고,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 생활 위주로 자기 위주로 하라 이게. 그리고 약물 투약 시에 내 몸 조직과 기관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한 만큼 내 몸의 자연 치유력도 좋아진다, 활성화된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된다. 노력한 만큼 치유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 질병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스스로 고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암 발생의 주원인 스트레스를 줄여라. 대인관계가 많았던 곳에서 이제는 개인, 자기 위주로 욕심을 내라. 아시겠어요? 그런 욕심을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원인 식습관입니다. 음식. 가공식품에서 자연식으로 생식, 생채식 위주로 이러한 식습관 개선 없이는 어떤 질병도 치료나 치유되기 어렵다는 거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맛있는 이 생선구이를 먹고 오면서 생각했던 질병을 쉽게 치유하려면 서양의학적인 것 이것보다는 자연 치유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부작용 없이 완치가 쉽고 간단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금방 커지고 뭐 죽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불안감, 공포에서 벗어나고 살면서 생긴 병이니 살면서 고치자라고 하는 이런 여유를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핫바지 방구 새듯이 그냥 암세포가 죽어 자빠집니다.
그러면 완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병을 치료해야지 생기자마자 병원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질병을 쉽게 고치는 방법을 정리했으니 활용하시고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시겠어요? 설사 질병이 발생했더라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